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퀄스는 일반 규약을 지켜 재정의하라. 이건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다 책 읽어서 결론 아시겠지만 될 수 있도록 건들지 말합니다. 네. 근데 왜 재정의하란가? 그 전에 이퀄스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잉. 자, 이퀄스 굉장히 쉽죠? 또 못하네. 가장 최상위 클래스의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진 메소드 중 하나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클래스는 이퀄스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가장 핵심적이죠. 인스턴스의 주소값을 비교하여 같은 인스턴스인지 확인하는 메서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주소값을 비교하지 않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즉, 물리적인 일치성보다 논리적인 일치성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두 인스턴스가 동일하다고 판단될 때 equals 메서드를 사용하려면 재정의를 해야 됩니다. 네. 즉, 똑같은 그런 어떤 객체에서 나온 인스턴스라도 이게 결국엔 주소값이 다르기 때문에 equals를 쓰면 다른 값이 돼버리는데 이거가 사실상 같은 걸로 나는 판단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논리적인로 동일성을 판단하고 싶다 할 때 재정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저저번 시간에 아마 배웠을 텐데, 스트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주소값이 네, 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넣는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false라고 뜨겠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equals를 쓰면 같다라고 나옵니다. 왜냐? 동일하게 우리가 A, B, C, D를 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string이라는 클래스에 equals가 재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quals는 논리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재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 둘의 값이 같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의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규약이 있거든요. 이제 그 규약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는 게 이번 아이템 10의 메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총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떨 때 이 이퀄스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어떨 때 해야 되고 그것의 규약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유용한 팁들을 알려주는데, 제가 집중적으로 발표한 부분은 규약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조금 집중하시면 좋겠고, 논리적인 비교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에 넣는 비교가 이제 물리적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 이퀄스가 논리적 비교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에 간단하게 짚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이퀄스를 재정하지 않아도 될 때는 이와 같이 네 가지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메인으로 다뤄볼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깊게 짚어보진 않겠지만 이 중에서 1번 정도만 저희가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정도에서는 여러분이 빨간 줄만 읽으시면 됩니다. 사실상 인스턴스가 본질적으로 고유한 경우입니다. 즉, 값으로 사용하지 않고 값보다는 뭔가 고유한 동작이나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네, 그러한 것들, 그러한 인스턴스들을 할 때는 굳이 이퀄스를 재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스레드나 러너블, 소켓, HTTP, 뭐 서블렛, 그다음에 타이머, 태스크 이런 것들은 따로 이퀄스를 재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자체 그냥 고유한 동작이나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것이지 그거 두 개를 뭐 이퀄스 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값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퀄스를 구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렇다면 이퀄스를 재정의할 때는 언제인가 보면 두 객체가 물리적으로 같은가가 아니라 논리적 동치성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논리적 동치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위 클래스의 이퀄스가 논리적 동치성을 비교하는데 재정의 되지 않았다면 바로 그때가 이퀄스를 재정의할 때고 주로 값을 표현하는 클래스인 값 클래스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 그 JDK 공식 문서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재정의 시 일반 규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읽어보면 뭐 반사성, 대칭성, 초이성, 일관성, 널 아니면 해서 총 5개가 있는데 이제부터 이 5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것이고 여러분들도 직접 오브젝트를 검색하셔서 그 안에 구현되어 있는 것 중에 이퀄스를 가지고 보시면 저렇게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영어를 다 해석하면 아래와 같이 5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5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 자, 첫 번째는 반사성입니다. 가장 쉽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바로 이해되는 겁니다. 네, 널이 아닌 모든 참족함 x에 대하여 x equals x는 true다. 즉 자기 자신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네, 상당히 틀린 경우를 구현하기도 힘듭니다. 네, 억지로 내가 고의적으로 완전 막 짜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자기 자신과 같지 않는 경우는 네,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이 경우는 간단하게 지나가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객체가 서로 대한 동치 여부에 똑같이 답해야 된다입니다. 자,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A, B가 두 가지가 있다면 A랑 B는 같아야 되고 B랑 A는 같아야 된다. 즉 서로 위치가 바뀌어도 같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번 보시면 S는 스트링이죠. 그 다음에 1번이 이퀄스가 구현된 네, 메서드입니다. 오버라이딩 됐죠?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비교를 했는데 서로 같은 거를 비교했는데 위치만 바꿔서 한 번은 true가 뜨고 한 번은 false가 뜹니다. 이렇게 되면 대칭성에 위배된다라고 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냐? 중요한 건 오른쪽에 보시면 equals가 네, 제대로 된 구현이고 왼쪽에 1번이 제대로 안 된 구현입니다. 즉 1번으로 하면 그 뭐냐 스트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인스턴스 오프에서 케이스 인센티브 C 스트링만 걸러내기 때문에 그 외에 스트링은 들어가 봤자 네 폴스로 뜨게 됩니다. 즉 한 방향으로만 작동한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 비교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즉 스트링은 스트링끼리만 하고 케이스 인센티브 스트링은 그 타입이 맞는 객체들끼리만 서로 비교하는 것이 네, 비교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네,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인스턴스를 비교할 때 서로 타입이 같지 않을 때 억지로 비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못한 설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대칭성이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오른쪽처럼 이렇게 구현한다면 네, 대칭성이 맞다고 될 수 있고 저런 경우는 이제 캐스트 인센티브 스트링만 네, 그것끼리만 서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그 안에 스트링까지 같이 호환이 되도록 이쿼스를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은 설계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수위성입니다. 번호가 잘못됐는데 이거는 널이 아닌 모든 참족한 x, y, z에 대해서 x 이퀄 y가 true이고 y 이퀄 z도 true이고 x 이퀄 z도 true입니다. 즉 AB랑 A랑 B가 같을 때 또 B랑 C랑 같을 때 A랑 C가 같아야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예시가 책에 나오게 되는데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이 미리 읽었더라면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아래 equals가 재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 포인트를 상속받은 컬러 포인트가 있습니다. 컬러 포인트는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매개 변수가 컬러라는 게 하나 추가가 됐다는 것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코드에서
잘못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대칭성이 위배됩니다. 일단 맨 아래쪽 코드를 보시면 여러분들 비교할 때 포인트랑 컬러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컬러 포인트는 포인트에 상속을 받았고 매개 변수가 컬러가 추가되었죠. 자, 그럼 P 이퀄 CP는 컬러 포인트니까 true가 되는데 그 반대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대칭성 위배인데 왜 안 되냐면 바로 위쪽이 네, 컬러 포인트의 equals입니다. 네, 컬러 포인트의 equals가 바로 위쪽에 네, 제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인스턴스 오프에 컬러 포인트가 아니면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즉 매개변수의 클래스의 종류가 다르면 매번 false만 반환하게 equals를 재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러 포인트 타입이 아니면 무조건 그냥 false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포인트의 equals를 컬러 포인트로 그 인수를 넣어버리면 true가 뜨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런 것처럼 false가 뜬다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 equals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컬러 포인트의 그 타입과 같지 않으면 무조건 false가 뜨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대칭성이 위배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경우 조금 보완해서 한다면 다음 코드처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추가로 넣어줬습니다. 근데 대칭성은 성립이 되는데 대신에 추이성이 깨져버립니다. 아까 말했듯이 추이성은 AB랑 같고 BC랑 같을 때 AC가 같아야 되죠. 자, 그럼 밑에 보시면 P1은 P2랑 같고 P2는 P3랑 같고 P1은 P3랑 다릅니다. 원래는 같다라고 나와야 추이성이 성립한다고 돼 있는데 다르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P1과 P2를 비교할 때는 사실 컬러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P2랑 P3를 비교할 때도 컬러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P1하고 P3를 비교할 때는 컬러가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여러분들이 코드를 다 이해하실 필요가 없이 이 코스가 제대로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겁니다. 네, 이러한 것처럼 이런 거에 해법이 있을까라고 이제 책에서 반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구체 클래스를 확장해서 새로운 값을 추가하면서 이 코스 규약을 만족시킬 방법은 네, 존재하지 않다고 합니다. 즉, 뭐 특정한 것을 만족시켜주면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규약이 깨져버린다는 소리죠. 그래서 또 다른 경우로도 생각해봤지만 역시나 또 네, 위반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 오프 대신 뭐 get 클로스를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 했는데 여전히 네,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 코드 같이 구형 클래스 객체와 비교할 때만 true가 되고 구형 클래스 객체와 비교하지 않을 때는 true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해법은 따로 없다고 하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리스코프 치안 원칙도 사실 여기까지 나가면 조금 더 길어지는데 제가 대충 짧게 설명하자면 올바른 상속관계 특징을 정의하기 위해 발표한 것으로 서브 타입은 언제나 기반 타입으로 교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건데 즉 처음에 자동차라는 모형이 있다면 그 자동차가 뭐 택시나 오토 뭐 어떤 트럭이나 이런 자 비슷한 걸로 되지 갑자기 뭐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을 설명한 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한 게 리스코프 치안 원칙이고 또 그것을 원칙을 위반하는 게 바로 이러한 코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해결법은 사실상 아이템 18에 나오는 컴포지션을 활용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이템 18을 읽어봤는데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 다시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제가 코드로만 알려드리고 나중에 아이템 18을 배우셨을 때 네, 한 번 더 하시는 걸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속을 아예 제거해버리고 네, 새로운 그냥 컴포지션을 가져와서 네,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반사성입니다. 네, 총 5가지 중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사실 반사성도 크게 고려할 점은 없습니다. 그냥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널이 아닌 모든 참조가 x, y에 대해서 x 이퀄 y를 반복해서 호출하면 항상 true를 반환하거나 항상 false를 반환하는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어떠한 것이 항상 x 뭐 true를 반환하거나 갑자기 어느 시점에 false를 반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이 처음에 false를 반환했는데 나중에 어떤 또 다른 시점에 네, true를 반환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반사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널 아님인데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도 모든 객체가 널과 같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 equal 널은 false입니다. 즉 특정한 객체가 equals 메서드를 사용했을 때 그 안에 널을 넣었을 때 널과 같지 않아야 돼. 즉 false를 출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보시면 코드로 구현해 보면 뭐 대충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겠죠. 보통은 위에 같이 잘못된 명시적 널 검사를 하는데 책에서 보면 아래쪽처럼 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처럼 하면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을 던져서 일반 규약을 위배하게 됩니다. 즉 true 아니면 false가 떠야 되는데 그 외에 에러가 뜨게 돼서 네, 일반 규약을 위배하는 이유도 하나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저렇게 첫 번째처럼 명시적으로 널 검사를 해버리면 단지 명시적 널 검사만 할 뿐이고 아래쪽처럼 인스턴스 오프를 사용하게 되면 널인 경우도 체크하는 동시에 올바른 타입인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래쪽으로 묵시적인 널 검사를 더 추천한다고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널 검사를 할 때 아래쪽처럼 네, 활용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5가지를 저희가 지금 알아봤는데, 이것을 통해서 양질의 이퀄스 메서드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참조하라고 말합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이렇게 글만 보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코드랑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처럼 늦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의 참조인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스턴스 오프로 연산자로 올바른 타입인지 확인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입력을 올바른 타입으로 형 변환하는 게 세 번째. 그다음 마지막에는 입력 객체와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핵심 필드를 모두 일치하는지 하나씩 검사하는 거. 그래서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양질의 이쿼스 메서드를 재구현하는 방법이라고 네,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불어서 3가지 정도 자문을 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과연 대칭적인가? 그다음에 추이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일관성이 있는가? 즉 A랑 B, 즉 서로 위치를 바꿔서 이퀄스를 사용해도 똑같이 true를 반환하는지. 그다음에 추이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 B, C 3개가 있을 때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을 때 A랑 C랑 같은지도 확인하는 거고. 마지막 일관적은 언제나 특정 시점이 아니라 언제나 같은 true 또는 false를 출력하는지도 만족하는지 해서 이 3가지만 사실 만족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좋은 이퀄스 메서드를 구현하는 구현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퀄스를 재정의할 때는 해시코드도 반드시 재정의하자가 주의사항 1번이고요. 이거는 바로 다음 단원인 아이템 11에서 저희가 따로 배우고요. 두 번째는 너무 복잡하게 해결하려 들지 말자라고 나옵니다. 즉 필드의 동치성만 검사해도 이퀄스 규약을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다고 나오고, 너무 공격적으로 파고 들다가 오히려 문제 일으키기가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팔지도 추천하지 않고, 그다음 별칭을 따로 비교하지 않는 게 여기선 좋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외의 타입을 매개변수로 받는 이퀄스 메서드를 선언하지 말자인데, 잘 보시면 여기 타입에 오브젝트가 아니라 마이클래스라는 특정한 구체적인 타입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브젝트 타입이 아니면 이게 재정의가 아니라 다중 정의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는 선언하지 않는 것을 않아야 되고 반드시 오브젝트 타입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다양적인 문제, 뭐 상속과 호환성 문제, 뭐 보안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을 모든 거를 고려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퀄스 메서드를 재정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따로 설명하는 게 오토 밸류를 사용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의를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지만 그래도 사용해야 된다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규약들을 지켜야 되고 그런 규약들이 지키기 내가 좀 어렵다 하면 구글에서 만든 오토 밸류를 사용하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들 모두 다 고려해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 때는 오토밸류를 사용하면 굳이 테스트 코드도 만들 필요가 없고 이것만 사용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 아니라면 이퀄스를 재정의하지 말자고 나옵니다. 많은 경우에 오브젝트 이퀄스가 여러분이 원하는 비교를 정확하게 수행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재정의해야 할 게 생기면 그 제가 앞에서 말했던 모든 5가지 규약을 지켰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의사항 3가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마 이퀄스를 재정의할 일이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하고 나서 이것을 재정의해야 된다고 왔을 때 다시 한번 이 아이템 10을 읽으시면서 실제 실습도 해보시면서 연습해 보시는 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끝입니다.